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세총론의 2장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및 기타 조세채권의 우선순위,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31쪽에 보시면 제1절 납세 의무 성립시기 그랬어요. 자,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가 있고, 또 하나는 납세 의무의 확정 시기. 자, 이 부분은 조세총론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즉 조세채권에 대해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 하면 추상적으로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 추상적이라는 얘기는 구체적의 반대죠. 막연하게, 즉 과세 표준이 얼마고 세율이 몇 프로고 세액이 얼마인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추상적으로 이러이러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또는 이러이러한 날이 되면 납세 의무가 생긴다.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세 요건을 이미 충족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계산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막연하게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냐.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 하면 첫 번째 무슨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있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그런 조세도 있고, 또는 1년 중에 하루죠. 과세 기준일이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그런 조세도 있고요.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된다. 그래서 과세 기간이 끝날 때, 종료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그런 조세가 있죠. 그래서 먼저 무슨 행위가 있다 그랬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건 대표적인 게 지방세 중에 취득세죠. 취득세는 취득한 행위가 있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취득한 행위가 없다면 납세 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는요,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또 상속받는 행위가 있을 때 상속세, 또는 증여받은 행위가 있을 때 증여세가 납세 의무 성립이 되고, 물론 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라는 조세도 납세 의무가 성립됩니다. 모든 조세의 납세 의무를 다 기억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해서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는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때, 취득세는 취득한 행위가 있을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을 때,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그런 행위가 없다면 납세 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1년 중에 하루 과세 기준일이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조세가 있죠. 여러분 교재 31쪽에 보시면 과세 기준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즉 종합부동산세는 1년 중에 하루 6월 1일이죠. 과세 기준일이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역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일이 똑같습니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또 그 밑에 나와 있는 주민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는 7월 1일, 그리고 변동분에 대한 주민세는 8월 1일, 이렇게 과세 기준일이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그런 조세가 있는 반면에, 이번에는 과세 기간이 끝나야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와 같은 조세는
과세 기간이 끝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죠. 그래서 여러분 32쪽에 보시면 소득세는 원칙이 과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요 기간이 끝나야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왜? 과세 기간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합산을 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 법인세는 사업연도 또는 회계 기간이다. 그래서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1기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런 과세 기간이 끝나야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됩니다. 물론 그 밑에 4번에 보시면 그 외에 부가세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는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에 부과되는 부가세는 취득하는 때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가 부과될 것이고,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는 과세 기준일이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라면 과세 기준일이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하겠죠. 물론 양도소득세, 감면세에 대해서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될 때는 역시 소득세니까 과세 기간이 종료할 때 이렇게 부가세는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하고, 부가세는 아니지만 여기 가산세가 있죠. 가산세도 가산세가 과세돼 부과될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다시 정리하면 무슨 행위가 있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조세, 그리고 1년 중에 하루 과세 기준일이 됐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거, 과세 기간이 종료해야 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거 요거 있고, 다음 이번에 납세 의무 확정 시기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과세 요건이 구체적으로 모든 것이 확정되는 시기, 결정되는 시점이라고 하죠. 과세 대상이 뭐고 납세 의무자가 누구고 구체적으로 과세 표준이 얼마고 세율이 몇 프로고 산출된 세액이 얼마고 언제까지 어디에 납부라, 이런 조세 채무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시점을 확정시기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납세 의무 확정 시기는 첫 번째 신고 납부 조세와 부과주의 조세, 부과주의 조세에 따라 틀린데, 신고 납부 조세는 자 이것은 언제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느냐,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신고한 금액 등으로 확정이 되죠.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한테 제출할 때, 신고할 때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고요. 부가주의 조세, 이것은 국세면 국가 또는 지방세면 지방자치단체, 즉 과세권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죠. 이렇게 납세 의무 확정 시기는 신고 납부 조세는 신고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신고할 때 확정이 되고, 부가주의 조세 이 얘기는 보통 징수를 얘기하죠.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해서 고지서 발부 통지해주는 이런 부가주의 조세는 과세권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이 된다.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 확정 시기 또는 성립 시기는 아주 중요하니까 반드시 정리를 하시고요. 참고로 32쪽에 보시면 밑에 32쪽 보시면 수시부가 및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 납세 의무 성립 시기 확정 시기에 관계없이 수시로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다음 33쪽에 하나 더 보시면 3번 납세 의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조세가 있죠. 이것이 바로 뭐냐? 원천 징수하는 조세의 경우는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서 바로 확정이 되고, 인지세 같은 경우도 문서를 작성할 때 수입인지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천명해야 되니까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문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수입인지를 처명하기 때문에 납세 의무 성립과 확정이 문서를 작성할 때 동시에 이루어진다. 참고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와 확정 시기에 대해서 보셨고, 다음 34쪽에 보시면 납세 의무, 이번에는 소멸 사유가 있어요. 납세 의무의 소멸. 납세 의무 소멸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납세 의무에 대해서 소멸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정리를 하시고, 자, 납세 의무, 조세 채권에 대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납세 의무인데, 이와 같은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는 납세 의무를 이행을 했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가 있고,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정리할 건 아니지만 소멸 사유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의 사유는, 즉 부과된 조세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나 또는 2차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 등이 납부를 했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되는 경우 있고, 또 하나는 충당이죠. 충당, 국가 등으로부터 납세자가 환급받아야 될 조세가 있는데 과세권자가 이것을 환급해 주지 않고 징수할 세금으로 충당 메꿨다. 그래서 충당됐다는 얘기는 환급받을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환급받아야 될 조세를 환급받지 않고 납부할 세액으로 메꿨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납부한 결과가 똑같죠. 그래서 납세 의무 소멸 사유에 납세 의무를 납세자가 이행을 했기 때문에 소멸되는 납부와 충당이 있고요. 또 두 번째,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는 35쪽에 보시면 부과의 뭐라 그랬어요? 취소가 있습니다. 부과, 취소. 자, 과세권자가 부과됐던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스스로 포기했다 하죠. 그래서 취소가 되면, 과세권자가 부과했던 조세를 과세권자 스스로 취소를 하게 되면 납세 의무자는 처음부터 납세 의무가 없었던 걸로 보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의 만료 그랬어요. 제척기간의 만료. 이것은 뭐냐?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고, 여러분 조세에 대한 권리하면 과세권자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납세 의무자한테 납세 의무, 즉 권리를, 즉 납세 의무를 부여하고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때 법적으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을 우리는 제척기간이라고 하고, 이 제척기간이 지나면 납세 의무는 소멸됩니다. 법이 정한 제척기간 내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 기간이 종료가 되면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되는데, 이와 같은 제척기간은 우리 소멸시효와 다르게 중단되거나 정지된 사유가 없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일반적으로 제척기간은 기본이 5년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밑에 35쪽 1번 방가로 1번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제척기간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을,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또는
환급을 받았다. 이럴 때 제척기간은 가장 긴 거 15년이나 또 각종 부정한 행위로 인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누락시켰다. 이런 경우 15년까지 제척기간으로 되어 있고 단순 착오로 인해서 상속세, 증여세를 부족하게 신고했다. 이럴 때는 10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정도 상징적인 건 알고 가셔야 되겠죠. 상속세, 증여세는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환급받거나 포탈했다 그랬을 때 제척기간은 15년이다. 다음 그 밑에 양가로 방가로 2번에 그 외 기타 국세나 지방세는 같이 가죠. 거기 첫 번째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상속세, 증여세를 제외한 국세,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을 받았다면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되고요. 두 번째 칸에도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상속, 어떤 경우냐, 상속과 증여로 취득한 거에 대한 취득세 또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실권리자 취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할 건 이렇게 제척기간 중에서 참고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그러면 15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외의 국세나 됐던 이외의 국세 또는 지방세의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는 10년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는 5년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러분 36쪽에 보시면 이번에는 자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는 즉 소멸되는 사유에는 소멸시효 완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시효가 완성이 됐을 때 납세 의무가 소멸됩니다. 소멸시효는 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권자가 법적으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기간 그러면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을 우리는 제척기간이라고 했고 우리 소멸시효는 징수권에 대한 겁니다. 부과권 이렇게 제척기간 안에 부과를 한 조세에 대해서 징수를 해야 되겠죠. 징수 절차에 의해서 징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징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 소멸시효 완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는 5년이고 이 규정에 세법이 정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소멸시효는요 중단 기간이 멎었다가 갈 수 있는 중단이라는 게 있고 정지 사유에 의해서 정지될 수도 있다. 특징이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지만 우리 소멸시효에는 중단은 뭡니까? 징수기간이 멎었다가 중단되면 중단 사유로 인해서 중단됐다가 그 기간이 다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중단이라고 하고 정지는 멎었다가 남은 기간이 이어서 진행되는 걸 정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는 기억하려고는 아니지만 요 사유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납세 의무 소멸 사유 하면 첫 번째 납세 의무를 이행을 했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거 납부했거나 또는 충당을 했다. 두 번째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불이행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거 불이행이죠. 이런 경우는 부과됐던 조세가 과세권자에 의해서 취소가 되거나 또는 법적기간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법적기간인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납세 의무는 소멸되는데 이때 특징이 제척기간은 중단이나 또는 정지되는 사유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소멸시효는 중단 사유에 의해서 그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가 새롭게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걸
중단이라고 하고, 정지라고 하는 것은 정지 사유에 의해서 소멸시효 기간이 정지됐다가 멎었다가 일시 멎었다가 그 기간이 이어서 계속되는 걸 정지라고 하죠. 이런 사유에 의해서 소멸시효는 뭐 할 수 있다? 중단되거나 다시 정지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소멸시효는 기본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어요. 다만 우리 소멸시효에서는 국세 같은 경우는 5억 원 이상인 국세의 경우에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국세인데 체납된 조세가 5억 이상이다 이럴 때는 10년이고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5년. 이런 규정이 없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이번에는 37쪽에 보시면 제4절의 조세와 일반 채권에 대한 관계 봅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조세의 우선권 그랬죠. 납세자 재산 매각에 있어서 조세 또는 그거에 대한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에서 우선한다. 그것을 우리는 조세의 우선권 이렇게 얘기하죠. 다만 이번에 세금이 우선인데도 조세 우선권에 예외 규정이 있다. 그 첫 번째 제목 정도만, 강제 집행, 경매 등을 하는 데 들어간 일체의 비용을 우리는 공익비용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공익비용은 아까 조세, 가산금, 체납, 처분비에 우선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의 제목 정도만, 양가로 2번에 담보채권에 우선 그랬죠.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조세 법정 기일 전에 전세권, 저당권 또는 설정된 등기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 대금 중에서 조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은 조세, 가산금보다 뭐한다? 우선한다. 피담보 채권이 먼저 가겠다.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양가로 3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소액보증금 중에서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이 있으면 그것도 일반 조세 채권에 우선하는 경우가 있고요. 양가로 4번 사용자 재산 매각에 있어서 추심할 때 매각대금에서 조세보다도 우선하는 건 근로기준법이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체불된 임금 또는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또는 재해 보상금, 물론 임금은 3개월분이죠. 최종 임금 3개월분, 그리고 최종 퇴직금 3년분, 그리고 그 외에 재해 보상금 등이 있으면 우선하는데, 이때 체납처분비를 우선할 수는 없다. 체납처분비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다음 5번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가등기된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 세법에서 다 정리하려고는 아니고 우리가 정리할 거는 요거, 자 보세요. 39쪽에 나와 있는 배당순위가 있어요. 배당순위에 대해서 봅니다. 그래서 배당순위에 보시면 첫 번째 영순위가 있어요. 영순위 하면 그게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집행에 들어간 비용, 즉 여기 보세요. 자, 영순위는 체납 처분비가 있거나 처분비 아니면 공익 비용이 있으면 이것이 최우선입니다. 하는 거죠. 압류 등을 해서 압류하거나 운반하거나 보관하거나 감정하거나 공매 처분할 때 들어가는 일체 비용, 체납처분비, 그리고 경매 강제 집행 등을 할 때 들어가는 공익비용, 이와 같은 비용 등이 영순위다. 그리고 나서 1순위가 있죠. 1순위, 이것을 공제하고 나온 1순위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해서 체불된 임금 등이 있죠. 임금, 퇴직금 또는 그 외 재해 보상금,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공제해야 될 부분하고, 또는 임대차죠.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임대차 보호법,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소액 보증금 중에서 최우선 변제 대상 있죠. 최우선 변제 대상. 그래서 주택이면 주택임대차, 상가면 상가임대차, 소액 보증금 중에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을 이것이 두 번째로 간다. 물론 이거와 이거는 같은 순이에요. 다만 금액이 적을 때는 요 비율로 공제를 해주죠. 이렇게 해서 1순위가 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바로 2순위라는 얘기입니다. 2순위는 어떤 것이 먼저냐 이거죠. 자, 그러면 2순위에서는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 중에서도 우리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 그리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 그리고 지역 자원 시설세가 있죠.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 그리고 재산세에 부과된 지방 교육세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부과된 가산금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참고로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가 있겠죠. 자동차세.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세금이 당해세다. 그래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중에서도 이런 세금이 우선한다. 2순위로 가죠. 그러면 3순위는 어떤 것이냐. 3순위 그러면 이것은 법정 기일 전에 담보된 등기된 피담보채권, 즉 저당권 또는 지상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 이와 같은 법정 기일 전에 등기된 이와 같은 피담보채권하고, 또 하나는 법정 기일 전에 등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는 이 저당권 전세권 등기가 먼저냐, 아니면 우리 조세에 대해서는 부과일이 있죠. 법정 기일, 조세의 법정 기일. 법정 기일 하면은요, 어떤 거? 신고 납부 조세는 신고일이 될 것이고, 부과주의 조세는 고지서 발송한 날입니다. 발송일. 자, 이렇게 조세, 세금하고 법정 기일 전에 등기된 저당권, 전세권하고 어떤 것이 이거냐, 날짜에 따라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시험에서 지금까지 물어봤던 내용은 2순위입니다. 법정 기일 전에 등기된 저당권, 전세권이 있을지라도 당해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우선합니다. 그러면 법정 기일 전에 등기된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으면 당연히 이게 먼저 가는데, 법정 기일 전이라고 그랬으니까 법정 기일하고 이거 비교해서 선순위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법정 기일 전에 부과되기 전에 등기가 먼저 됐으면 이게 먼저 가고, 만약에 등기보다도 법정 기일이 더 빠르면 둘 중에 하나 선순위가 결정된다. 그러나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등기가 아무리 먼저 됐어도 그 재산에 부과된 요 세금에는 우선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재에 보시면 39쪽에 보시면 1, 2, 3, 4번 있는데 동그라미 3번,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로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재산세 부과된 지방교육세, 가산금이 있으면 이런 세금이 우선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1순위, 2순위 이외 저당권 등 일반 채권과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외에 법정 기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이 더 빠르냐에 따라 선순위가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시험에서 물어봤던 건 2순위입니다. 법정 기일 전에 등기가 아무리 먼저 됐어도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우선한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되고, 다음 39쪽에 보시면 조세의 구제 제도 그랬어요. 국세 불복. 불복이 뭡니까? 승복할 수 없다는 얘기죠. 부과된 조세에 대해서 결정 통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 그래서 나는 승복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국세 기본법에 또는 지방세 기본법에 불복 사유가 있죠. 그래서 불복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공통적인 거 하나만 보고 갑니다. 1번에 보시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장에 40쪽에 양가로 2번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해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3번 동일한 요거 줄치고 표시하기 바랍니다.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끝나고 나서 받아주지 않아서 그 다음에 할 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동시에 할 수 없다. 요거 정도 점검하시고 불복 신청 청구 및 결정 통지는 이의 신청이나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는 그 사유를 갖춰서 그 처분을 하였거나 또는 그 세무서장으로부터 그 처분에 해당 처분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전부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라. 이의 신청이나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 전부 다 90일 이내 신청을 하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다시 결정해서 통지해 주는 제도로 되어 있죠. 전부 다 90일이에요. 그러나 하나 양가로 1번에 보시면 이의 신청은 불복 사유를 갖춰서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여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한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라. 그럼 2번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90일 다만 국세의 경우는 30일 이내 결정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참고로 자 개정된 부분 잠깐 봅니다. 자 이의 신청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그죠?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요. 9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면 이의 신청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지방세는 90일이에요. 90일 이내 뭐하라? 결정해서 통지해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90일. 그런데 이때 국세의 경우는 이의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입니다. 다만 여기서 개정된 내용이 바로 뭐냐? 국세의 경우에 요 30일이라는 기간 안에 항변이 있는 경우 그 사실에 대해서 항변이 있는 경우는 연장을 해서 60일까지도 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일반 국세나 지방세는 9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고 신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결정해서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의 신청을 하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국세의 경우는 30일 이내 결정해서 통지를 하되 30일이라는 기간 안에 다시 항변이 있는 경우는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60일까지 결정 통지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올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세는 30일 이내
결정 통지를 하는데 그 30일이라는 기간 안에 납세자의 항변이 있는 경우라면 30일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60일까지 결정해서 보아라 통지할 수 있다. 기본은 30일이지만 항변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연장을 하여 60일까지 결정 통지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41쪽에 보시면 보충학습에 자 절차를 하나 참고로 보시면 절차를 하나 보면 첫 번째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면 이의 신청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결정해서 통지해 주는데 그것이 받아지지 않았을 때는 조세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의 신청을 안 받아주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시 심사해달라 이렇게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 부분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는 얘기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하고 이때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받고 그날로부터 90일 이내 결정해서 통지를 해주는데 이때 이것이 불합리하다. 그럴 때는 90일 이내 다시 뭐 할 수도 있다.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무슨 신청? 이의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이와 같은 심사, 심판 청구나 조세심판위원회에 심판해달라고 심판을 하거나 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한테 심사 청구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의 신청을 거치고 나서 심사 또는 심판 청구를 거친 다음에 둘 중에 하나 거친 다음에 행정소송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1, 2, 3, 4번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 이번에는 마지막 단원으로 41쪽에 보시면 서류의 송달이 있습니다. 자, 서류의 송달하는 방법은 크게 우리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서류 송달. 여기서 잠깐 보실까요? 서류에 송달할 수 있는 송달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세금에 대해서 조세에 대해서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교부 송달이 있고요. 교부 송달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42쪽에 보시면 우편 송달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 송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시 송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자, 원래는 기본이 교부 송달 그리고 우편 송달 또는 전자 송달이 있는데 이런 것이 불가능할 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공시 송달이죠. 그럼 하나 볼까요? 41쪽에 보시면 41쪽에 1번만 보세요. 국세는 국세기본법 또는 각종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에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송달 장소에서 명의인인 주소, 거소 또는 영업소, 사무소 이런 경우에 그 송달 받아야 할 자한테 직접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교부 송달이라고 한다. 교부 송달. 이 정도만 보시고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두 번째 우편 송달이 있습니다. 우편 송달은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 처분 또는 세법에 대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된 서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 등기 우편을 원칙으로 한다. 등기 우편. 다만 세 번째 줄
납세고지서 중간연합에 대한 납세고지서나 부가가치세법에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 50만 원 미만일 때는 일반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우편 송달하면 우편으로 독촉, 체납 이와 같은 정부의 명령 관계된 서류를 송달하는데 등기 우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세액이 얼마? 50만 원 미만이거나 중간연합하는 세액이 50만 원 미만일 때는 일반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밑에 3번 전자송달 그랬죠. 이것은 송달받아야 될 서류 등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냐. 여러분 43쪽 2번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 국세정보통신망, 자 거기죠. 국세정보통신망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교부 또는 우편송달로 송달할 수 있다. 3번에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납세통지서 또는 국세환급통지서나 또는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다. 그래서 결론은 어디를 통해서 하느냐?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자 송달할 수도 있다. 그럼 우리가 시험에서 한번 물어본 부분이 바로 4번의 공시송달입니다. 이 공시송달은요, 1번, 여러분 43쪽에 1번 보시면 서류 송달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걸로 보는데, 그 첫 번째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서 송달하기가 곤란하거나, 두 번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세 번째는 송달하였거나 받을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 우편으로 송달을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인해서 반송된 경우, 그래서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국세정보통신망이나 세무서 게시판 그 밖에 적절한 장소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또는 관보나 일간 신문 등에 할 수도 있다. 공시 송달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공시를 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그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공시 송달까지 조세총론은 이렇게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 2장에서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요거 납세 의무 성립 시기와 확정 시기, 그리고 납세 의무 소멸 사유가 있죠. 소멸 사유. 납세 의무를 이행을 했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납부하거나 충당, 그리고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가 있죠. 부과 취소, 과세권자에 의해서 부과된 조세가 취소가 되거나 법적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종료가 되거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납세 의무는 뭐한다? 소멸된다. 이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 조세채권의 우선순위에서 기억할 것은 법정 기일 전에 등기가 된 피담보채권이 있을지라도 그 재산에 부과된 당해세라고 하는, 즉 재산세나 그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자동차세, 그리고 재산세에 부과됐거나 자동차세에 부과된 지방교육세 또는 가산금 등은 다른 피담보채권 등기가 먼저 됐어도 그 세금이 우선한다. 참고로 그 외 세금은 법정 기일이 빠르냐 아니면 피담보채권 등기가 더 빠르냐에 따라 선순위가 결정된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조세총론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지방세법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